네, 정말 좀 어려운 시장이죠. 시장의 방향성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종목별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장세를 쫓아가기도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이 또 탄탄하고 성장성도 있는 종목을 우리가 봐야 할 텐데 오늘 특별히 그런 기업 찾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시장의 방향성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일단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계속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연준의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서는 조금 무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좀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실적이랑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의 발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래서 기업들 실적 개선세 계속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코스닥에 대해서 저희는 조금 더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가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상대 수익률이 사실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좀 덜 오른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에는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는 구간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투자자분들도 뭐 뉴스나 이렇게 보셨겠지만 항상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이제 구원 투수죠. 이제 국민연금이 코스닥 50 종목에 대한 이제 직접 투자 의견을 의견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사실 뭐 상위 좀 큰 종목에 대한 우호적인 수급, 특히 연기금 수급에 대한 뭐 긍정적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상위주가 이제 코스닥 지수를 올리면 사실 이런 낙수 효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기업들 역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더 기회를 찾을 수 있겠다라면서 코스닥 시장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망한 기업으로는 첫 번째로 어떤 기업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주가들도 제일 좀 좋았고 관심도들이 많은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또 되게 흐름들이 좋았어요. 뭐 그렇죠. 테슬라의 호실적이랑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제 계속된 연이은 뭐 수주 소식,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의 이제 전기차 전환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2차 전지 특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미 좀 주가를 많이 좀 올려놓은 상황에서 업종 PER이 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소재주보다는 좀 부품이나 장비주 쪽에서 좀 아이디어를 찾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요? 첫 번째 소개해 네, 주실 그래서 기업은? 신성델타테크라는 기업이고요. 네.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은 이제 LG 전자 내에 이제 가전이나 가전 쪽 관련한 이제 사출 및 뭐 프레스, 기타 부품들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업체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쪽 관련된 수주를 좀 확대를 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 비중에서 30%까지 2차 전지 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 회사가 받았던 그런 가전 업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로의 밸류에이션을 좀 받아도 되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2차 전지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평가를 재평가를 받는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도 이에 따라서 좀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에도 이제 실적이 드러난 것처럼 그 전사 영업이익 120억에서 약 한 30억 정도가 2차 전지 이제 케이스향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뭐 신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향후 수주 계획들을 향후 증설 계획들을 보면 신성델타테크는 장기적으로 계속 좀 물량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연간으로는 약 한 2천억 원 정도의 2차 전지 케이스향 매출이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 영업이익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뭐 3, 40%대로 전년도는 사실 거의 10%대로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중이 좀 올해는 좀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체로의 재평가가 필요하다. 신성 델타테크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 네. 종목 더 준비를 하셨죠? 어떤 기업인가요? 네, 그 SPG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을 때 음. 그때 제가 아마 표현을 그 후지산을 넘는 기업이라고 아마 제가 표현을 했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후지산이라는 표현에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뭐 아마 좀 대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이제 그 국산화, 그러니까 일본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기업의 저는 선두주자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기계 산업이 발달을 했고, 그 특히 로봇 쪽에 들어가는 감속기랑 모터, 제어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간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SPG가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그런 로봇이랑 공장 자동화에 들어가는 그런 감속기를 국산화를 성공을 했고요. 그런 관련된 부품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대형 고객사 향으로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되면서 이 업체 역시도 이제 과거에 받았던 그런 일반 제조 기업으로서의 아닌 어떻게 보면 소부장 기업으로서의 좀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2분기는 저희가 추정할 때 매출액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한 60억 원 정도로 이제 1분기보다도 좀 호실적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좋아지는 포인트를 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SPG 같은 경우에 이제 모터,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가전에 들어가는 모터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냉장고서부터 생활 가전들이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활 가전에 대한 좀 그런 뭐 신규 구입의 니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발생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가전 쪽에 들어가는 모터들 수주가 굉장히 좋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실적에서 차지하는 건 좀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감속기 쪽도 신규 매출로 좀 붙는 부분이 2분기 호실적 요인이고, 세 번째는 이제 지분법으로 반영되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제 스마트카라라고 하는 음식물 처리 쓰레기 업체의 실적도 계속 좀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생활가전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좋은 거에 대한 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유망 기업으로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SPG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키움증권 성장기업 분석팀의 김두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